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어제 토론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일성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토론을 계기로 해서 이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가 또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나온 또 이 발언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깔아 뭉개다가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퇴를 하는 그런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은정 이 관련 이게 고발이 여러 군데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핑퐁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김원웅 문제가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이 김원웅 사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심야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물밑 쪽 상당히 단일화를 두고 나름대로 상당히 극비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말을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이후로 말이죠, 여기저기 언론에서 상당한 취재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대선 때까지 우리 윤석열 후보 60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이 전옥현의 안보정론도요, 지인분들께 많이 추천해 주셔서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는 이 정권교체 앞장서는 유력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 토론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문을 맨 먼저, 아직 송영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우리 당의 이양수 수석 대변인 논평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역시 뭐라 그럴까요? 어제도 이제 대장동 의혹, 배우자 의혹, 거의 전방위 차원에서 공방이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은 이 후보의 전략은 명확하다. 무슨 말이든 나오면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우리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전략인데, 우리 후보가 넘어갈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이 추미애 장관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검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검찰 사칭 후보가 추궁하는 매우 불리하면서도 넌센스에 가까운 전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심야방송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의 경우는 여전히 거짓말, 말바꾸기 작전으로 어제 토론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수세에 몰린 쩔쩔 매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한 바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현동, 여러분들 옹벽 아파트 잘 아시죠? 한 거의 4천억 원의 분양 수익을 챙긴 그런 이 아파트 건설 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현동 아파트 문제는요, 백현동 아파트를 그렇게 지으려고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때 말하자면 선거총 책임자였던 사람을 이 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채용해서 로비를 하니까 바로 로비가 말하자면 성공을 거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4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그런 의혹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백현동 건을 그렇게 해명하면 그쪽 진영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는 받아들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방행정에서 부동산으로 사고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빈번한 유형이 맹지에 도로 놓기, 지목 변경, 종상향 등일 텐데, 이런 거 다 알고 들어오는 특수부 검사한테 얼렁뚱땅 넘어가는 해명이 먹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요, 이 논평을 통해서 참말의 무게감, 거짓말의 가벼움, 이 격차, 이게 결국 특징이 2차 토론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과 발뺌은 2차 토론에서도 여전했다. 그래서요,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서 백현동 개발에 대한 비리 의혹 질문에 있어서 이재명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임대주택은 홀대하고 화천대유는 우대했던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후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고,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인사권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끝내 보이지 않았고, 사적 관계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면서 어물쩍 넘기려다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대변인 윤 후보와 관련해서는요, 다양한 주제에 막힘없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고 국민을 제대로 섬길 지도자로서의 겸허함도 보여주었다. 토론이 거듭될수록 국민은 누가 준비된 대통령 후보인지 확실하게 인지하실 것이다. 제가 이 윤 후보제 총평한 거하고 이양수 대변인의 총평은 지금 보니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 얘기야 여러분들 하나마나 뻔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 말이죠. 정말 능력 있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후보의 그 진정성, 실체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 진영을 떠나서 평가를 받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대로 선관위가 주도하는 이 토론에서도 우리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리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여전히요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혹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3등 후보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당에서 경선도 없이 추대돼 올랐기 때문에 그냥 10년째 정체 중에 있다. 예. 그리고 이 단일화 대예언의 실패에 지금을 찾아 떠났다. 이렇게 국민의당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요. 그 당은 일하느라 바빠서 하루만 가만히 두면 막말대향연이다. 이렇게 치고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 이러한 그야말로 이 안철수 후보를 때리는 비판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 안 해도요.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오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혹평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더군다나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일화 협상이 극비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입을 좀 다물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준석다운 패널 정치의 모습 다시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요 선공을 했어요. 뭐냐? 왜 압수수색 추 장관이 지시했는데 거부했냐? 이러한 공세를 부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확고한 반박 논리를 내세웠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 추미애가 지시를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난리가 났다. 이 신촌도 신도가 한 30만이나 되는데 이거 반말할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강제수사를 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이 비화를 설명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 디지털 수사관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보다도 훨씬 더 센 신천지 과천본부 서버를 갖다가 전부 포렌식해서 중대본에 넘겼다. 그래서요, 이 압수수색만 외형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오히려 더 중요한 정보, 필요한 정보는 더 많이 중대본에 직접 제공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이 압수수색의 문제가 뭐냐? 이거는 순수하게 완전히 쇼였다. 쇼. 왜 쇼였느냐? 압수수색은 극비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압수수색 지시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하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다. 이러한 비화를 웃음거리가 됐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서요. 왜 그러면 추미애가 압수수색을 지시했겠느냐. 아마도 대검 간부들이 전부 다 추미애 애완견들이다 보니까 이제 총장이 압수수색 할 테니까 장관이 먼저 선수 쳐라. 이러한 것을 건의해가지고 추 장관이 받아들이는 코미디 같은 쇼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전부 다 튀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였다. 이런, 뭐라고 하자면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추미애가 결국 오늘 또 입을 열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윤 후보는 강제 수사를 미리 공개했다고 웃음거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인신 구속처럼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명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신속히 검경이 협력해서 명단과 동선을 확보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요. 아니 지금 이미 이 포렌식 중앙 서버 메인 서버를 갖다가 전부 포렌식 해가지고 명단 다 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검경 협력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역시 추미애에 대한 발상이에요. 검찰총장 윤석열이 강제 수사를 대검에 승인받도록 하라는 식으로 제동을 거니까 복지부가 검찰을 두려워했다. 그 후 저의 제안으로 역학조사 합동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해서 법무부가 포렌식 전문가를 파견했다. 이거는요, 1차적인 만약에 이게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권 개입
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는 이제 입을 다무십시오. 자, 추미애다운 모습 정말 여러분들 진리죠? 예, 이제 추미애가 옳은 말 하면, 아니 추미애가 단 한 번이라도 옳은 말 하면 제가 정말 박수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나오면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가지만 정말 피곤하다. 우리 국민의 피로도가요. 추미애 때문에 이번 선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때문에도 끝나고 뭐 김혜경 때문에도 끝나고 많이 끝났죠. 끝났지만은 추미애가 마지막 휘나레를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미애에 대한 이 발상 이제 그만 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어서 뭐랄까요, 단일화 문제 어차피 상당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늘이 이제 주말이잖아요. 2월 12일 주말에 말하자면 단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 보도가 한 뭐 6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단일화 시간이 굉장히 쪽박하지 않느냐? 이것이 한 20-30%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점으로는 13, 14일 날 등록한 이후에 말하자면 단일화 문제에 급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더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TV조선에서도 이게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안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통큰 결단, 말하자면 단판식 이 단일화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은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판단을 해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양쪽에서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말이죠. 최근에 야권 원로하고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이 단일화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의견을 지금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이거는 판단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정치력이 흥정 또 야부로 비춰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가치연대, 미래연대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표를 더 받기 위해서 단일화한다.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더 고차원적으로, 즉 미래 비전 차원에서, 즉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단일화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가치연대, 미래연대 이런 틀,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 가치를 추구하는 이 미래 가치에 있어서 이 공감대가 되는 이걸 가지고 단일화한다. 그래서 이 미래 가치, 미래 비전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해 올 때 단일화의 가치가, 즉 값어치, 효율성이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특히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제일 적임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 과학, 그다음에 실용 이런 측면에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뜻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인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김한길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하고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선거와 관련해서 새시대의원의 위원장을 맡았다가요. 선대위 재편 과정에서 공식적인 타이틀은 이제 안 갖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단일화 협상이 상당히 진도를 내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안철수 후보와 통화한 국민의힘 인사가 밝힌 걸 보면 연금개혁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지난 1차 투표 때 다른 후보의 동의를 완전히 받아냈는데, 이렇게 해서 두 후보가 가치와 비전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요,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최근에 이 선거 준비 단일화 하지 않고 혼자 끝까지 완주한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 돈을 내놨다. 중도 사퇴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단일화 문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양측 사이에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이 협상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답답해서 그런 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 인사도 말이죠, 윤석열 후보 측 인사들과 이런저런 접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이들이 윤 후보의 신임장을 갖고 왔다고 하는 확신이 아직 없다, 이런 한계성을 또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말이죠, 주변 인사를 통해서 단일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당 사이에서 나오는 이 얘기들을 보면 후보 등록일 전, 즉 13일, 14일 이전의 담판은 불투명하다, 이러한 관측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12일 날 호남을 찾고 13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3일 날 부산을 또 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 담판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투표 용지가 시작되는 28일 하고, 그리고 TV 토론, 법정 선관위 주최 토론이 열리는 21일, 그 사이에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이 단일화 문제를 계속 안철수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로 선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자기네 기획사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역시 꼼수 공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보궐선거 출마하겠다, 그래서 탈당을 어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탈당을 하고 나니까 우선 뭐 정의당에서도 무리만 무공천이다, 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최재형 감사원장, 정의당에서는 배복주 부대표를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청장, 김영종 구청장, 이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입장문을 내놨는데, 종로는 국민의힘에 그냥 무기력하게 넘겨줘도 되는 적이 아니다. 당의 입장과 고뇌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종로의 민주세력과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을 견제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 이 무소속 출마 해당형이다, 그래서 복당 영구히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비교적 엄해 보이잖아요. 이거 선거 전략 차원에서 꼼수 공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무슨 복당 영구히 금지한다 해놓고 다 복당 금지한다 해놓고 복당 끝까지 안 시키는 거 봤어요? 다 시키지. 그래서 이거는 표 관리 차원에서 한 발언이다. 두 번 우리 종로 구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요 속이는 여당의 꼼수예요. 자, 참고적으로 이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2010년부터 세 차례나 연임을 해왔고요. 지난 11월 달에 구청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여권에서 거론되는 인물, 광노현 전 교육감, 그 다음에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마할 가능성, 즉,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웃기는 부분은요, 이 광노현 교육감은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지금 종로에서 출마를 하면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김동연이가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최재형 공천을 처리하라.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더 이상 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윤석열 후보하고 이 최재형 둘 다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을 말하자면 그 직을 이용해서 출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건데,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것은 실세들 수사하려고 하는데 수사 못하게 한 것이 민주주의 무너뜨린 더 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전혀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박원정 성남 풋볼 사건 수사, 그 다음에 김혜경 사건 이런 거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성남 풋볼 클럽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날인가요? 사표를 내는 사태까지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고발장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어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박은정이 수사해야 된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고발이 됐고,
이게 28일. 그리고 29일 날은 도태우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는 바로 형사부에 이거를 배치를 했고, 중앙지검에서는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 배당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스톱 되어 있어요. 왜냐? 중앙지검에서 누굽니까? 지검장이 바로 이정수, 박범계 남강고등학교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네가 수사 안 하려고 박은정 수원지검으로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 파트에서는 아니 우리한테가 먼저 고발된 건데 왜 이거를 이 수원지검에 넘기냐 반발하고 있어요. 중앙지검 실무 수사팀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이 공수처에도 고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수원지검, 그 다음에 공수처 이렇게 고발되어 있는데, 수원지검으로 가면 왜 안 되느냐? 여기 신성식 애완견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한동훈 총장과 관련해서 아주 징계에 앞장선 인물이 신성식 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KBS의 오보, 취재원이다 이런 의혹까지 받는 사람이 신성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박은정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또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김호수 총장이 신성식 수원지검장한테 경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것도 편향 쪽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보완 수사를 누구한테 넘겼느냐? 수원지검에서 안 하고 이거를 갖다가 결국 수원지검으로 성남지청으로 다시 또 넘기니까 성남지청에서는 이거를 경찰에 또 넘겨요. 예. 이게 경찰에서는 본래 이걸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 너희들이 알아서 무혐의 처리를 다시 한번 해 이렇게 핑퐁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수원지검에 들어온 말하자면 이 김혜경 사건, 김혜경의 이 비서 이 갑질 사건, 불법 이 채용 사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불법 이전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은 이걸 또 어디다 넘기냐? 이거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성남지청에 넘기니까 성남지청 박은정이는 또 경찰에 넘겨요. 이렇게 핑퐁하고 있는 모습. 자, 이거 하나만 봐도 말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정권 심판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는 필연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원웅, 이 광복 회원들이 들고 일어나세요. 지금 현재 특별총회, 임시총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임 투표를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김원웅은 이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감사.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나는 사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국회에 카페를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인태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도 이 김원웅이한테 배신당한 기분이다. 이럴 줄 알았나. 돈 벌어서 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한 건데 착복을 했다니까 참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김원웅이는요, 또 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뻔뻔스러운 김원웅이 이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그래서 정권이 교체돼. 검찰로 넘겨봐야 도루묵. 그 경찰로 고발해도 도루묵이에요. 왜냐면 경찰, 검찰 전부 다 깔아뭉개는 식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김원웅이 사건도 지금 어마어마해요. 추미애 고발받은 거 수십 개 되죠. 김원웅이 있죠.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러한 비리 수사가 전부 올스톱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반드시 정권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생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권의 비리 의혹들, 그 다음에 이 꼼수 공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단일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판단에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안 후보 둘 다 이 단일화 뭐라고 그럴까 협상 속도를 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옥현에 대한 이 안보 정론 한 100만 캠페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